네, 안녕하세요. 디자인공예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디자인 역사를 PPT로 이제 2018년 무료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필요한 또 하게 되는 교과서 분석 강좌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고 또 궁금해 하기 때문에 또 공부가 또 필요한 과목이라서 어떠한 것이 교과서 분석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안내차 이제 또 섰습니다. 디자인 임용고시 정쌤 3, 4월 교과서 분석 강좌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린트물은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3월, 4월 두 달에 걸쳐서 약 6주씩, 그러니까 3월 달에 3주, 그리고 한 주는 휴강 및 형성평가, 4월 달에 한 주, 3주, 그리고 이제 종강 및 이제 형성평가, 이렇게 해서 강의 추로는 3월에 3주, 4월에 3주, 걸쳐 있는 거는 한 7주와 8주에 걸쳐서 3, 4월 두 달에 걸쳐서 전개되는 교과서 분석 강좌의 프린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강과 인강을 통해서 접해보거나 만나게 되는 강좌인데요. 이제 특히 우리 디자인 공예과는 이 교과서에서 종종 그리고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임용고시는 이제 전문교과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라서 학생용 교과서를 참고해서 문제를 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제 출제위원들이 특정한 이론이나 특정한 작품이나 특정한 기법, 특정한 재료, 특정한 제작 과정 등에 대해서 출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지, 또 일선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를 기준해서 참고한 다음에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전문 서적에서 이제 출제를 내겠지요. 따라서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 아이템,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중간을 다 생략해 버리면 흔히 임용생들이 하는 말이 이 문제는 어느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아주 정확하게 따지자면 교과서에서 출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출제된 문제의 추적, 어떻게 해서 출제가 됐는지를 따져보면 교과서와 참고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디자인공예과는 이 학생용 교과서를 필히 봐두셔야 됩니다.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는 기본반 강좌로 전체 영역, 디자인공예과에 필요한 임용고시 내용의 전체 영역을 기본 기초 과목으로 이제 우리가 다뤘다면 3, 4월 달은 조금 심화된 상태에서 교과서를 보는 것이 맞다 하는 판단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시기가 3, 4월이라서 아직은 공지가 나오기 전에 바로 공지 직전, 공지가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예년도로 따지자면 5월 중순 정도였는데 5월 중순이나 5월 말, 이제 3, 4월에 아주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달이라서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5월 초나 5월 6일, 5월 둘째 주 요때 발표하면 대단히 고맙고, 그렇지 않고 이제 5월 말, 6월 초까지 이어지는 공지의 날짜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작 공지를 보고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합격하는 경우의 수가 좀 줄어들고요.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3, 4월 달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럴 때 제 생각엔 좀 부담 없이, 그러면서 꼼꼼하게, 그리고 알차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과서 분석이라서 3, 4월 달에 교과서를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3, 4월 강의에 대해서 이러한 안내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과서를 볼 거냐, 디자인 공예과가 봐야 될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봐야 될 교과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초에 공지했던 교과서, 학생용 교과서를 말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디자인 일반. 요거 이제 2009 개정. 디자인 일반 과목이고요. 이 내용이 이제 디자인 과목에서 역사부터 시각 디자인 제품 등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는 내용으로 굉장히 알찬 책입니다. 책도 좀 두껍고요. 중요한 이론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저거는 여러분들 꼭 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셔서라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라는 과목의 출판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도 있고요. 경기도 교육청도 있고, 전라북도 교육청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하게 차이가 없고, 내용의 차이도 없고요. 단지 이제 프린트된, 책 인쇄된 그 페이지 안에 그 컬러라든가 글자, 폰트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 편한 책이면 얼마든지 좋겠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역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3주를 3월 달에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 주는 이거에 대한 형성평가의 개념으로 한 주 휴강을 하는데, 요때 휴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직강생들과 함께 일정을 좀 조정해 가면서 좀 땡기거나 밀거나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주가 공예. 우리 디자인 공예 시험에서는 이제 그 5대 공예가 한 문제씩 꼬박 나오게 되죠. 한 문제나 두 문제씩. 금속 공예, 도자 공예, 목 공예, 유리 공예, 염색 공예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보기로 했고, 역시 이것도 교육부 출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출판이 있고 막 그랬죠. 그 외에 이제 요즘 문제가 자꾸 이제 출제되거나 영역이 넓어졌던 영상 그래픽 쪽하고,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혹은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초 공지가 이렇게 전개가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구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책이 재고가, 그러니까 한국 거미정 교과서협회 쪽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재입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학생들의 저 책을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디자인 공예과에는 이제 학생은 많은데 교사를 적게 뽑기 때문에 예년부터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른바 N수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N수생들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초수 계열들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책을 구입하는데 현재 구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입이 어려운데 수업을 이제 전개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지를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대체를 하겠다.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2009 디자인 일반, 원래 보기로 했던 책에 필요한 페이지를 제가 복사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책 안에 봐야 될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복사해서 보는 걸로 하고요. 물론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 책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2009 개정 시각 디자인 중에서 전북교육청 출판사는 학생들이 현재 구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이나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다르진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품 디자인을 보기로 했는데, 이 제품 디자인은 현재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2009 개정 NCS 책에 이제 여기에서 2015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이게 지금 NCS 체계와 관련된 제품 디자인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제도 한번 됐었고요. 앞으로도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 마침 이 책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2009 개정에 NCS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2009 개정과 동시에 함께
NCS 체계가 발표가 되고 그래서 출판된 책, 즉 개정은 2015 개정 적용이 되겠죠. 2015 개정 적용 NCS 체계의 제품 디자인 책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 디자인에서 외워야 될 용어라든가 여러 기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봐두는 것이 좋겠고요. 요것은 2017년 작년에 교과서를 통해서 볼 때 많은 좀 도움도 됐고 학생들에게 공부도 많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늘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예 쪽에서의 저 책은 2009 개정 인데 비해서 얘는 2015 공예 일반으로 과목 명칭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예 재료와 도구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체계화됐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잘된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 영상 그래픽은 컴퓨터 그래픽 쪽으로,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은 디스플레이 유사 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바꿔서 공부하면 오히려 더 훨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했는데요. 교과서 선정에 대한 안내, 디자인 일반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고요. 구입 못한 학생들의 경우는 2009 디자인 일반 교과서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부분 복사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부분. 두 번째, 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NCS 체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해졌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예의 경우도 2015 개정 교과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해졌고요. 아울러서 영상 그래픽과 실내 디자인은 유관 과목에 해당하는 컴퓨터 그래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교과서를 볼 텐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교과서는 읽는 겁니다. 읽는 거고요. 요것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교과서 강의 진행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읽기죠. 읽기. 이 읽기를 하면서 중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를 뽑아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의 효과가 되겠고,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읽는 것이 이걸 이제 정해놓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멘탈은 좀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임용 공부는 장의존형, 장독립형 스타일 중에서 대체로 장의존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가 결정하고 스케줄 짜서 자기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강제적인 형태로 정해진 시간에 저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같이 읽고 전개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이자 목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이제 교과서별로 교과서를 열어보면서 교육 과정을 정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각 디자인, 그럼 시각 디자인의 내용 체계,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평가 등을 정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볼 때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꼭 같이 지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과서에 대한 중요 이론을 정리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하는 건데, 자, 교과서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먼저 읽는 겁니다. 같이 읽고요. 읽을 때 첫 번째, 중요 이론하고 중요 용어, 이런 것들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단독으로 분석해 나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 따라오고 밑줄 치고 제가 거기다 한 설명. 그래서 이론 설명을 제가 해줄 거고, 그 내용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읽은 책 내용 중에서 기평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그걸 또 체크하고 또 메모하거나 암기하겠죠. 서술형 문장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시 또 메모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유관 개념이 또 있겠죠. 각 페이지별로 이런 것 또는 이론에 대한 비교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또 필독서 내용에서 좀 더 추가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뭐 이렇게 되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또 다른 필독서에 대한 내용에서 발췌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는 거 그렇게 되겠고, 또 기본서 내용을 아울러서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교과서 분석에 대한 읽기 시간과 함께 분석하고 내용을 추가하고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울러서 계속 이어질 건데요. 기출 예상 주제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 자, 요거 기입형 문제, 서술형 문제, 이렇게, 혹은 이런 관점에서 논술 준비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죠. 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할 건데요. 첫째 주부터 서술형 답안지를 제시해 줄 겁니다. 임용시험에서 볼 수 있는 답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용 이해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아울러서 교과서 외에 있는 내용과 함께 통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문제를 제시해주고, 또 여러분들 답안 공부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작성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해 적용하는 과정이 바로 교과서 분석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보단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교과서를 보면서 실력이 일취월장 하는 것을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는 프린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과서 통해서 정리한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가 작성을 해서 어떤 과목, 어떤 출판사 몇 페이지, 포인트는 뭐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작성을 하겠죠. 작성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론 및 중요 디자인 공예 작품을 사진이 나온 것들 혹은 중요한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여주고 프린트물에 이제 넣어주고, 그러면 작품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작품이 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게 되면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을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서술형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여기 서술형 답지 형태이니까요. 이렇게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보면서 제가 알려주는 내용 메모하고, 또 이제 거기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프린트, 포인트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 옮겨서 작성해보고, 여기에 대한 정답을 내가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겉모양으로는 학생 교과서를 보는 것이지만 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지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합시다.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디자인공예 3월달 직강이든 인강이든 괜찮아요. 교과서 분석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